반갑습니다. 서초동에 살고 있는 이재성입니다. 여기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실까요? 한 10분 정도 계시네요. 예전에 계속 오프라인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많이 뵀었는데 이제 코로나 되면서 온라인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온라인에서만 계속 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가까이. 네. 네. 저는 현재 그 테헤란로 선릉 쪽에서 산부인과를 개업하고 있습니다. 그 산부인과를 개업하고 있다고 하니까 대부분 물어보시는 거는 그럼 분만을 하세요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분만은 하지 않고 자궁근종하고 자궁성근증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돋보기를 통해 태양열을 한 곳에 모아 불을 붙이듯 하이프 나이프는 초음파를 한 곳에 집중시켜 종양 부위의 온도를 65도 이상으로 올린다. 위성 안테나 모양으로 생긴 변환기가 암세포를 작은 단위로 쪼개어 집중적으로 초음파를 쏘게 되고 결국 넓은 면적의 종양을 모두 태운다. 꼼꼼한 성격과 뛰어난 통찰력으로 여성 질병인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 치료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하는데요. 국내 최초로 간암 치료 장비를 산부인과에 도입해 위험한 수술로부터 여성들을 지켜낸 것인데요. 국내 최초로 지금 이런 걸 시도하셨던 건가요? 네, 이 자궁근종 성근증에 대해서 산부인과 의사로는 제일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을 파괴하지 않고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비침습 치료술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프, 즉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가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비침습 치료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열린 국제 비침습 학회 심포지움을 강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비침습 학회가 마련한 이번 심포지움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비침습 치료법의 하나인 하이프의 성과입니다. 후는 일종의 돋보기 원리를 이용해 강한 초음파를 한 곳에 집중시켜 발생한 열로 종양 부분을 태워 없애는 치료법으로 특히 여성 질환 치료에 있어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하이프 시술 사례를 각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도 돋보였습니다. 1800명 환자에 대한 효과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제안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처음 산부인과 의사로는 하이프를 제일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조금 더 잘 정착을 해서 한국에서 이 하이프가 정말 많은 환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산부인과에선 보통 상과랑 부인과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보통 상과는 이제 분만을 주로 하는 병원이고 이제 부인과는 분만 이외에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걸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분만율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거의 0.97명. 그러니까 결혼을 둘이 해서 둘을 낳아야지 일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둘이 결혼을 해서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인구가 계속 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 산부인과를 할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물어보는 것 중에 왜 산부인과를 하셨나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묻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하기 전에 이 사진을 한번 보고 이게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어요? 이걸 아시는 분들도 있고 끝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내가 생각한 거 여기서 자전거는 분명히 단단한 곳에 묶어놓은 건 분명히 맞아요. 그렇죠? 근데 가져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당연히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다라는 거죠. 잠시만 아니지 기다리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기다릴 필요 없으니 좋긴 했는데 진료실에 들어가는 순간 헉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손도 살짝 떨고 있는 듯한 여든이 조끼 넣어 보이는 그제야 왜 이 치과가 사람이 없는 걸 감이 잡혔습니다.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를 벌려보세요. 아, 해보세요. 제가 이를 벌리자 고개를 거의 입속으로 쳐박고 아이고, 이가 많이 썩었네. 이를 뽑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를 뽑으신다고요? 뽑아야 돼요. 썩으면 뽑아야 돼요. 전 조심스럽게 이제 이는 함부로 뽑는 거 아니라는데 뿌리가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그냥 떼우라고 들었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떼어주시면 이제 그랬더니 대뜸 누가 그려? 그 사람이 의사요? 네 이에 그렇게 대해서 잘한다냐?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해달라고 그려? 노발대발 호통을 치는 거였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 의사쌤의 얼굴을 보면 나가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를 뽑기로 했어요. 그런데 의사 할아버지가 주섬주섬 뭘 챙기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시고 잠깐 문 쪽으로 걸어 들어오시는데 뭔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고, 여기 벽이 있었네. 여기 벽이 있었네. 아이고 아파라. 머리를 문지르며 저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안 보여서.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잘 안 보여. 곧 가니까 좀만 기다려. 전 그 길로 가방을 챙겨 들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 요즘 이를 정말 열심히 닦아요. 네. 방금 재밌게 보셨죠? 어떻게 저게 재미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전문직도 물론 내가 죽을 때까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자격증이 주어진다라는 게 전문직이지, 자격증을 가지고 실제로 그게 경제적인 나의 이익,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는 거,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어쩌다가 산부인과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얘기하기 다 귀찮을 때는 그냥 여자를 좋아하니까 산부인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갈 때 저희 집이 워낙 그렇게 부자나 이렇게 아주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약사라든지 아니면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 보면은 조금 여유롭게 되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조금 여유롭게 좀 살고 누군가한테 좀 도와줄 때 이렇게 막 주저주저 안 하고 조금 여유롭게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의대를 들어가고 의대를 나올 때까지, 학생일 때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학생을 끝나고 나와서 이제 그 의사가 되면 이제 과를 선택을 하잖아요. 과를 선택을 할 때 보통 그 환자를 보는 과가 있고 환자를 안 보는 과가 있어요. 뭐 영상의학과라든지 뭐 이런 과는 환자를 안 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업을 할 수 있는 과가 있고 개업을 하기가 어려운 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를 보고 개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수술을 하는 과가 있고 수술을 하지 않는 과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과,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따져보면 수술이면 거기에서 내가 할 만한 과가 몇 개 있다라고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선택한 게 산부인과였는데, 제가 산부인과를 갈 때만 해도 의학 분업이 되기 전이었어요. 의학 분업이 되기 전이었고 분만율도 엄청 높았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병원들 중에 이제 뭐 무슨 의과대학병원 이런 병원들 중에 처음부터 대학교로 나온 게 아니라 병원으로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간 병원들이 뭐 길병원이나 차병원, 다 산부인과 기반의 병원들이었어요. 그때는 엄청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산부인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선택하고 딱 들어가 봤는데 의사 두 부류가 있어요. 생계형 의사하고 자아실현 의사. 그리고 평민, 진골, 성골. 이건 우리가 예전에 예전 조선시대나 이런 예전에서나 들었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계급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민은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가족의 나홀로 의사. 그리고 진골은 부모님이 의사하고 병원을 개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 또 의대를 들어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성골은 뭐냐면 아버님이 어떤 종합병원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냥 나오면 진료가 별로 필요 없어. 그냥 물려받으면 돼.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경제적인 계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그 전문의를 따고 딱 나올 때 그게 한 2002년 정도 조금 지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점점 분만율도 점점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보였고 그럼 내가 이것만 계속해서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그냥 나중에 아까 그 노인 의사처럼 그 정도가 될 때까지 뭔가 여유롭거나 뭔가 이거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 성골 같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자수성가를 해서 병원을 개업을 해서 개업을 하는데 산부인과에서 하려면 분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만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기들이 나와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 분만하신 분들 있지만 새벽에 분만하신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희한하게 낮에는 시끄러우니까 집중이 안 되나 봐. 근데 밤에 되잖아요. 조용하죠. 그럼 본인의 진통에 집중을 하시나 봐. 그리고 새벽 분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젊을 때는 새벽에 분만하고 다음날 또 일하고 이러면 되는데요. 이게 새벽에 한 번 정도 날 새잖아요. 그러면 그게 며칠은 계속 가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계속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 이제 견눈질을 해요.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럼 딴 것도 봐야 되나? 그런데 과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산부인과를 나오신 분들 중에 약간 딴 길로 새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피부 비만 이런 전문 병원으로 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때도 저도 그럼 이것도 배워야 되나 해서 봤었던 것들이 피부 비만 학회, 체형 학회 이런 데를 좀 다녔습니다. 다니고 배웠는데 그때 이제 보톡스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배우고 또 박피 같은 것도 좀 배워봤어요. 근데 그 학회를 갔더니 박피 이제 그 약물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직접 제조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제스너 솔루션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학회에 딱 갔다 왔더니 거기에 이렇게 용액 만드는 법이 써 있는 거예요. 잘 쓴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봤더니 95% 에틸 알코올에 개미산, 살리실산 몇 개를 몇 그램씩 섞어가지고 갈색병에 하면 된다. 그래서 그게 나와 있어서 화공약품 상사를 갔습니다. 화공약품 상사를 가서 이제 각각을 사서 이거 이제 정밀하게 몇 그램 단위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반지 재는 저울 아세요? 그 반지 재는 저울 팝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이제 그 용액을 만들어 봤어요. 만들었는데 만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용액을 만드는 게 업무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박피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보이는 건 나지. 네. 제 성격이 워낙 ISTJ예요.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말을 못하는 성격이고 그 다음에 약간 이과생 그리고 계획성이 있는 그런 성격이라 일단 제 얼굴에 먼저 해보기를 했는데 처음엔 좀 부담이 돼서 조금 약하게 해볼까 하다가 이제 조금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이제 거기서 하는 대로 그대로 한번 발라본 거예요. 근데 딱 바르는 순간 이게 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직감했어요. 왜냐면 이게 박피약을 딱 바르고 끝나면 뭔가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붓으로 칠하는 것처럼 까맣게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상한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단 하던 것까지 해야지. 그래서 눈하고 입만 빼고 이걸 다 바른 거예요. 이거 딱 그 팬더 거꾸로 놓은 거 있죠. 딱 그런 얼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다가 이제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조금 지나면 각질하듯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급하잖아요. 급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찍 잡아떼잖아요. 잡아떼면은 상처가 생겨요. 상처가 생기면 아, 야, 그럼 이거 뭐 후시딘 바르면 낫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하고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자세히 보면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나와서 이제 그 취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바로 개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취직을 하려고 내가 알아볼 때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아메이의 소비자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의 그러니까 형수의 언니 사돈 분께서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네가 어떤 제품을 좀 쓰고 소비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비타민도 바꿔서 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그 화장품 그때는 화장품이 기초가 남성 거는 하나 정도 있었고 여성 게 뭐 이렇게 진짜 단순한 물병 같은 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쓰고 세제도 좀 쓰고 이렇게 소비자를 하면서 테이프를 전해주더라고요. 테이프라고 하시면 아시죠? 카세트 테이프. 어, 그 카세트 테이프를 이제 주어서 그거를 한두 번씩 듣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뭐 정학수 사장님도 있고 뭐 김병주 사장님 있고 여러 분 걸 들었는데 그거를 듣다가 보니까 아, 내가 뭔가 다른 데 취직을 했다가 병원을 내가 만약에 거기가 좀 안 맞아 그러면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럼 병원을 옮길 때 수입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내가 그런 병원에 있다가 내가 또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할 때 바로 좋은 곳이 나오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진짜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은 내가 좋은 곳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한 300, 400만 원 같은 연금 같은 그런 안정적인 소득이 좀 있다면 그러면 내가 병원에 있다가 조금 그럼 몇 개월 좀 쉬었다가 좋은 데가 나오면 그쪽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나한테 그럼 이게 그런 연금 같은 그런 기댈 언덕 같은 게 돼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알아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일단 취직을 하러 내려갔는데 얼굴은 그런 상태로 간 거예요. 처음에 면접을 볼 땐 깨끗했는데 도착할 때는 얼굴에 막 이렇게 막 그 상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병원에서는 그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다가 뭐 이렇게 긁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들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이제 비타민 먹고 뭐 화장품 쓰면서 그러면서 그때 제가 박피에 대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스마트 레티놀 나왔었잖아요. 스마트 레티놀 나올 때도 일반 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미용이라든지 그게 아메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의 차이점, 장단점이 이게 확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 했었던 게 지금 제가 저걸 하고 있냐 하지는 않는데 지나 보면은요 그것들이 다 내 경험으로 쌓이고 또 그게 내가 뭔가 사업을 할 때 누군가하고 얘기할 수 있는 대화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버릴 만한 경험은 없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내가 사업을 할 때 뭐 바로 계속 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감을 못 찾거나 내가 아직 나의 방식을 못 찾을 때는 당연히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성장이 느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닥쳐서 내가 밀려서 어떤 결정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미리미리 내가 어떤 걱정도 해보고 앞으로 생각도 해보고 그러고 대응책도 찾아보고 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미리 아메이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why 아메이 물어볼 때는 제가 그냥 항상 저희 이 사진을 많이 보여주는데 저희 삼촌이 아닙니다. 네, 이게 제 사진입니다. 이게 98년도에 저였어요. 지금 98년도니까 딱
횟수로는 한 23년, 2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안이 워낙 저희 아버지, 뭐 할아버지, 뭐 큰아버지 이렇게 다 대대로 당뇨 고혈압을 앓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 그리고 중풍으로 이제 쓰러져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레지던트 이때까지만 해도 별명이 정원관이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네. 근데 저 때도 이렇게 몸이 되게 레지던트 하면은 밤에 분만하고 뭐 이러잖아요. 되게 피곤하고 하면 되게 몸도 아파요. 아프고 막 몸도 많이 가렵고 되게 그런데 그 손발도 막 되게 저리고 막 이런 거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가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한 40대 50대 되면은 뭐 당뇨약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질병 때문에 됐든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 할아버지나 뭐 그 큰아버지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신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병석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니드는 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때도 다른 비타민도 좀 먹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뭐 아메이 제품에서 비타민을 바꿔 쓴다든지 뭔가를 브랜드 체인지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낯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단 뭐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내가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을 하기 전이었었거든요. 저 때는. 그런데 이제 제품을 써보면서 아까처럼 이제 음원 같은 걸 듣고 하면서 이게 나한테 또 다른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처음 제품을 쓰면서 알아보고 또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오른쪽에 사진은 제가 유튜브 할 때 썸네일을 찍잖아요. 약간 보정이 들어간 사진이라는 거를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손에 떡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울산 쪽으로 이제 산부인과 병원을 취직을 해서 갔는데 그때는 지금 다 뭐 스폰서라든지 업라인 사장님들이 다 여기 서울이랑 이쪽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내가 시스템에 조인을 하거나 뭔가 알아보거나 뭔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부산 이제 수요 미팅이 있으면 부산 쪽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제품도 잘 모르니까 제품 교육도 좀 거기서 제품 교육도 듣고 뭐 MBS도 듣고 그래서 부산 컴서울로 왔다 갔다 하고 세미나 있을 때는 뭐 한 두세 달은 뭐 이제 서울 쪽으로 왔지만 그 근처 대구에 뭐 세미나 형제그룹 세미나에서 거기서 조금씩 뭐 게스트 스피치 같은 걸 좀 듣고 이렇게 이렇게 좀 그냥 알아보는 시기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아보고 그다음에 전화 통화 상담을 하고 뭔가 하고 그다음에 FOR를 하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명단을 쓰고 이제 FOR를 하죠. 이제 FOR를 하려고 딱 명단을 딱 썼더니 명단은 다 남자, 다 의대 동기들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거기다 그 친구들도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 전국 각지에. 그럼 FO를 하죠. 잘 지내? 잘 지내. 하는 일은? 하는 일은. 그래 가족은? 그래 다음에 언제 한번 또 보자. 이게 끝이에요. 왜? 내가 거기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한 달 지나면 FOR은 하는데 뭐가 진행이 되는 건 없고 이게 사업이 되는 건가? 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결단을 하고 서울 경기 쪽으로 병원을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천에 종합병원으로 옮기는 이게 밤 당직을 쓰고 분만을 하면요 너무 피곤해서 이제 뭐 한 며칠 가고 막 이러니까 내가 분만을 하기에는 이제 좀 어렵겠다. 그래서 분만을 하지 않고 그냥 낮에 진료를 하고 뭐 수술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으로 옮기는데 저는 그때까지 세전, 세후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왜? 돈을 주면 그게 받는 거고 세금이라는 거는 뭐 알아서 처리되는 거고 이런 정도로 약간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문외한에 좀 가깝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나 선생님 쪽에 계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바운더리만 아시는 분들이요 사기도 잘 당합니다. 왜? 내가 못 들어봤던 신박한 내용을 얘기하면요 그런 것 같아. 잘 넘어가거든요. 근데 딱 올 때 제가 받을 때는 이제 항상 새우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새 전으로 이 페이를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못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올라오는데 그래 한 300이 깎인대요. 얘기가.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한 2, 3년 해서 뭐 어떻게 파운더스 플래티늄 가면 그러면은 뭐 그게 그 정도로 커버가 돼서 이렇게 어느 정도 똔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와봤더니 뚜껑을 열어봤더니 여기는 세전이고 거긴 새우예요.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500이면 한 6천만 원이죠. 그래서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물리고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하나를 집으려면 내가 뭔가 하나를 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놀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이런 어떤 페이가 낮아진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 그냥 기회비용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가족이 제가 올라왔을 때 어디 집이 있었냐면 김포에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은 인천. 그리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의 홈미팅은 잠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인천으로 갔다가 5시에 퇴근해서 미팅을 이제 그 성내컴소울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성내컴소울을 가면 그 퇴근 시간을 뚫고 가면요 거의 7시 반 정도 도착을 해요. 그러면 7시 반에 뭐 밥을 가볍게 먹고 8시부터 미팅을 들으면 그때는 정말 그 타이트한 교육이 정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시 정도 끝나면 또 애프터 스피치를 하거나 스폰서 미팅을 하거나 하면 뭐 11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거기서 끝나고 이제 집으로 김포로 오면 12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스폰서 사장님들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다져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사업이 되는 건 또 아니야. 왜? 내가 사업을 하려면 중간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뭔가 소비자를 이제 만나서 뭔가를 하려는데 남자를 만나서는요 뭔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이제 뭐 후배나 이런 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알았대. 와이프한테 얘기해 보겠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직접 그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땐 제가 아직 결혼 전이었습니다. 결혼 전이라 만나면 뭔가를 만나서 이분 뭐 제주고 이분이 미혼이면은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나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가 반지도 끼고 다녔어요. 결혼한 것처럼. 그리고 그걸 끼니까 일단은 결혼했냐 안 했냐 이런 건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제 환자분들 중에 소비자가 조금씩 생겼어요. 그 지역에서 이제 조금 오래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뭐 조금씩 소비자 만들고 뭐 하는데 저는 뭐 가버리고 이분들 만나가지고 뭔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SP까지 갔는데 그때 SP가 됐을 때 집에서 나와서 병원 앞쪽에 오피스텔을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소비자와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미팅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홈미팅을 아무것도 없이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자는 나 하나 한 소비자 4-5명 이렇게 데리고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MBS 해야 되고 혼자 제품 해야 되고 혼자 뭐 수익구조 얘기해야 되고 혼자 상담을 해주고 또 하나는 큐도 해봐야 되잖아요. 혼자 요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 하면서 그때 경험은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경험은 많이 쌓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GP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그냥 그 패턴만으로는 정말 하는 사업을 하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게 눈이 띄는 성장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계속 몇 년 지나가는데 성장은 없고 소비자는 생기는 거는 같은데
이게 그렇게까지 막 확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답답하죠. 되게 답답하죠. 그 집에서 아버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무슨 얘기하냐면은 다단계에 빠져서 결혼도 안 하고 저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뭐 답답하지면 뭐 어떡해요. 뭐 이게 맞는 일이면 그거를 그게 내가 답답하다고 해서 그냥 놓으면 그냥 지금 내가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의 결단을 합니다. 내가 직접 못 만나면 그 명단이 생겨야 되잖아요. 명단이 생기려면 와이프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을 결단을 하고 이 전문 업체 있죠.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제가 이제 했는데 거기에서 한 서너 분이 이렇게 이제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중에 여기 해피엔딩은 아니어도 해피마인드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쭉 보는데 그 자기에 대해서 어필하는 글을 쓰잖아요. 거기에 이 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리가 절대 긍정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조금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럼 선을 봐야지 했었던 게 지금의 홍견 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했다고 해서 와이프가 뭐 갑자기 뭐 명단을 두거나 사업을 할까요? 안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을 한 다음에 일단은 뭐 제가 쓰고 있는 뭐 제품들이 있잖아요. 제품들은 어차피 같이 쓰니까 하고 저는 그때 뭐 이렇게 호흡기 이게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청정기를 안 썼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 홍기현 사장님이 체질적으로 이렇게 조금 몸이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비염, 천식도 있고 갑상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병 좀 나중에 알았어요. 리콜은 안 된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고쳐서 같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청정기도 쓰고 비타민도 먹고 이러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이렇게 흡입제 있죠. 천식 흡입 이걸 또 썼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것도 쓰지 않고 이제 계속 비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제품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이제 미팅을 할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있고 그때는 조대건 사장님이 OM을 해줬어요. 한번 와서 그게 홍기현 사장님 들으라고 한 OM인데 저희 집안은 워낙 대대로 불교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홍기현 사장님 보고 사경을 해라. 경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대건 사장님 앞에서 강의하는데 저 위에 가가지고요 사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OM을 안 되고 OM 해주러 지금 왔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좋아지고 본인이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홍기현 사장님도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좋은 제품을 가지고 그럼 내가 병을 조금 낮추고 사업을 좀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최선책을 찾잖아요. 그런데 최선책은 내 머리에서 만들어낸 환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처음부터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그럼 처음부터 최선책은 뭐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잘 살다 잘 먹고 잘 살다 잘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태어난 건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차선책은 현재 나의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판단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차선책인 거죠. 그래서 나의 누군가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현재 나의 최선의 차선책은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기현 사장님 지금 뭐 요리명장하고 강의도 많이 쓰잖아요. 지금 예전의 모습은 지금의 현재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약간 제가 결혼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퇴근하면 집에서 혼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좀 혼자 해먹고 그 게임 있어요. 숨은 그림 뭐 맞추고 게임하고 이런 약간 오타쿠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혼자 집에 와서 뭔가를 하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메이에서 미팅 듣고 이러면서 많이 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업 패턴이 일단은 그 처음에 제가 처음에는 주로 그거였어요. 이렇게 뭐 사업 설명을 하고 우리가 그래 사업에 오케이면 제품 바꿔 쓰고 전 제품 바꿔 쓰고 또 주변에 명단 받아서 OM하고 그분이 사업하면 제품 바꿔 쓰고 이런 식의 약간 사업자 패턴으로 처음 제가 사업을 했었을 때는 어느 순간 GPS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사업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비자 위주로 가자. 소비자 패턴을 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퀸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 만나서 이제 그 부부를 같이 후원하게 됐습니다. 왜? 내가 누군가 명단을 줘도 그 남자 대 남자끼리 만나서 사업 얘기만 하고 나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쪽에 와이프를 내가 보려고 하면 내가 그분이랑 둘이 보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부부가 같이 만나서 부부가 친해지면서 그다음에 명단을 받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같이 뭔가 집으로 초대해서 퀸 같은 것도 해먹고 제품 같은 거 얘기하고 이제 데모 같은 것도 좀 보여주고 뭐 이런 것 등을 좀 하면서 사업 패턴이 약간 소비자와 사업가를 같이 가는 패턴이 됐고요. 그러면서 아마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 여자분들이야 결혼 안 하신 분들이야 뭐 큰 문제가 없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패턴을 찾을 수 있는 파트너가 여성분을 찾아도 좋고 아니면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도 좋고 본인만의 패턴을 고수하지 마시고 보면 사업을 할 때요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같이 가야 할 패턴이 있습니다. 소비자도 있어야 되고 사업자도 있어야 되면 그러면 뭐 요리 미팅 난 남자니까 요리 안 해. 이러면은 내가 요리에 관심이 있는 그 그룹은 내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차 떼고 포 떼고 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서 뭔가 성장을 하고 여기에서 내가 결과를 내겠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냥 사업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업이 잘 되는 방식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거에 맞춰야지 나에 맞는 방식을 계속 찾다가 보면은요. 어느 순간 조금씩은 찾을 수는 있지만 그 방식은요. 나 혼자 끝까지 그 방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나 혼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방식 중에 스폰서 사장님이랑 상담을 해서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뭔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지 어떤 사업의 또 다른 성장의 그 어떤 그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리 미팅 이런 것도 그때 오프라인으로도 좀 많이 했죠. 그러고 이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뭐 이제 요리도 하고 뭐 홍수연 사장님 건강 강의 너무 잘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쓰는 소비자, 사업가 이렇게 소비자를 늘려가면서 그중에 이제 사업가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IMF가 아니라 우리 뭐죠? 코로나. 계속 요즘에 현실 점검하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2008년 금융위기, 뭐 IMF, 그다음 코로나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그 말이 입에 뱉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확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 이제 촌 미팅을 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고 조대현 사장님한테도 이제 이런 줌 미팅으로 해야지 될 것 같다 해서 줌 미팅을 그때 저희 홍석희 사장님하고 많이 세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완화되면서 이제 오프라인도 이렇게 좀 많이 모이시는데 제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거의 그 이후로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완화는 되고 있고 이렇게 오프라인도 어느 정도 모이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의 맛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라면 잘 안 나와요. 내가 가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여기 되게 이 판교에 그 IT 기업 굉장히 많잖아요. IT 기업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뭐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근하면은 되게 거부감이 많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꾼 방법이 이 온라인 하는 이 IT 기업들이요. 식당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준다.
그리고 점심 저녁은 공짜로 준다. 한 끼에 7,000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냥 밥 해결하려고 회사를 가. 그러니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온라인도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끌어당기려면요. 그 사람들이 뭔가 매력 있는 뭔가 이 달달한 뭔가를 주면서 끌어당겨야 돼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땡긴다고 분명히 끌려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의 장점도 있습니다. 내가 지방에 있는 파트너도 얼굴 보고 전화보다는 얼굴 보고 얘기하면 좋으니까 우리가 온라인 키고 서로 대화하고 짧게 그런 온라인 미팅도 하고. 단 온라인으로만 되면 단점이 있어요. 교류가 안 돼. 교류가. 정보는 전달이 돼. 그런데 그 사람과 나와 인간관계를 쌓는 교류까지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좀 적절하게 잘 섞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프라인으로도 그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오프라인으로도 하지만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온라인. 그리고 가끔은 내가 일주일 1-2주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보고 스폰서 다운도 그런 게 되게 필요해요. 그냥 계속 온라인에서 미팅에 있잖아요. 미팅에 숨어버려요. 미팅에 숨는다는 말이 뭐냐면 화면을 안 켜고 그냥 접속만 해두고 안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앞으로는 이제 오프라인을 없애고 오프라인을 이제 하고 온라인을 아예 없앨 거야. 이러면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겁니다. 지금은 얇은 끈이지만 그걸로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유지하지만 그분을 그걸로만 내두면 절대 안 되고, 오프라인으로 내가 1대1로 만나든지 그분이 올 수 있게 하든지 뭔가 그런 방도를 생각을 해내지 않으면 굉장히 거기에서 지금에서 또 다른 성장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럼 나는 어떤 패턴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리 사진은 거의 홍기현 사장님이 본인이 했었던 거 이쁜 것만 추려가지고 준 겁니다. 네. 그리고 나중 코로나 됐을 때는 저렇게 그냥 케이크를 구워서 같이 먹을 수 없으니까 그냥 주고 오는 거예요. 주고 오거나 그냥 만나서 얼굴 보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됐었던 거예요. 보통 이게 제가 병원도 처음에 분만을 하다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하이프라는 걸 알게 되어서 했지만, 뭔가 지금 우리 공룡 같은 대기업들이 하는 유통 방식이 아니잖아요, 아메이는. 그러니까 일반 대기업들이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은요, 사람들한테 고정관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 안에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는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인천 병원으로 갔잖아요. 인천 병원으로 갔을 때 이제 계속 환자를 보고 수술을 하고 저녁에 이제 미팅을 갔는데, 우연치 않게 그 병원에 간암 치료를 활성화한다라고 해서 처음이 그 하이프라는 장비가 처음 그때 들어온 거예요. 이게 간암 치료기로. 그런데 이제 보니까 논문을 보니까 이제 자궁근종도 뭔가 했다. 그 뭐 괜찮다. 이런 논문들이 외국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수술하러 오신 분들 중에 되게 드러내기 좀 아까운 분들이 있거든요. 혹도 작은데 이제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분들. 뭐 이러면은 되게 아까우니까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보고, 해봐서 안 드러내면 좋고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적출하자라고 해서 한두 명 이제 무료로 시작을 했던 게 이게 그 환자분들한테 잘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신의료 기술도 신청하고 뭐 이런 것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일반 병원들에 조금씩 들여놓기 시작했지만, 중요한 건 대부분의 병원들은요, 수술, 적출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유통의 대부분 차지하는 건 실제로 말하면 대기업 유통회사들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것처럼 아메이는 이런 다른 방식, 시장의 마켓 CEO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그 CEO가 작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전체 시장 그걸 내가 다 먹으려는, 우리는 공룡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전체 시장은 작지만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이프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수술 하나 하다가 점점 지금은 하이프만 하게 됐는데,
이건 이제 뭐 국제 비침스 박회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활성화가 또 안 돼 있어요. 아직 이런 학회나 이런 게. 그래서 그때 발표할 때도 제일 윗줄에 한 줄은 뭐 한국 1호 하이프 이사다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아래 제가 논문 쓴 거 이런 거 몇 개 있었던 거고, 최근에 이제 뭐 나온 논문들도요, 외국에서 나오는 것도 뭐 이런 하이프 치료나 아니면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 이걸 비교했을 때 뭐 어떤 환자 선별을 잘하고 치료를 제대로만 하면 뭐 이런 하이프 치료가 훨씬 더 좋다라는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메이 사업하고 제가 하는 이제 병원, 다들 그럴 거예요. 어떤 사업 일을 하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하고 아메이를 비교하잖아요. 그런 게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게 있어요. 처음 아메이 하면 딱 뭐예요? 야, 제품 그렇게 좋다면서 왜 백화점에서 안 팔어? 그쵸? 근데 제가 이제 하이프나 누군가 이제 얘기를 하면요, 야, 그렇게 좋다면서 대학병원에서 왜 안 해? 또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거냐 다른 방식이냐의 차이인데, 사람들은 보편한 거는 맞고 다른 방식은 틀리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런 거 있죠. 아메이 누구는 막 좋다고 하지만 뭐 누구는 막 온라인에 보니까 뭐 하다가 망했다, 뭐 하다가 이혼했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메이라는 본질이 아니라 그거는 그 사업을 했었던 그분의 방식이나 그분의 어떤 상황의 문제인 거지, 아메이 사업이나 이런 거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업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지금이야 어느 정도 많이 비슷했지만 제가 사업 처음 할 때는요, 정말 그냥 우리가 1세대 아메이 뭐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그다음 네트워크 마케팅, 온라인 비즈니스, 뭐 이커머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제품 따다닥 몇 개 해서 그 사람들 몇 명 해서요, 이렇게 그냥 파는 방식을 메인으로 하는 그룹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이커머스나 아니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것처럼 제가 어떤 진료를 할 때도 항상 맨날 이 얘기예요. 왜 병원마다, 하이파는 병원마다도 얘기가 다 틀려,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이거를 아메이를 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하면 이런 힘든 게 있겠구나라는 거 그때 느낀 거예요. 그리고 기존 업체들의 공격 있죠. 뭐 아메이 지금 할 때 세제협회의 공격을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뭐 물고기에다가 세제 넣어서 그랬더니 일반 세제는 물고기가 안 죽는데 아메이 그 빨래 넣으면 이렇게 확 모티베이터 때문에 막 퍼지잖아요. 거기 물고기 넣으면 얘는 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고기가 죽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존 업체들의 견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냥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거가 이래, 왜 내가 하는 거는 다른 사람 뭐 얘기가 틀려, 왜 이해를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 보편적인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은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잘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미팅, 교육, 뭔가 체계적인 교육하고 이해, 이런 게 필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와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점점 탄탄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냥 뭐야, 1000만 하면은 SP 되는 거고, 뭐 6번 하면 PT 되는 거고, 단지 그것만 보면요, 그러면 내가 뭐 매출만 생각을 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거 없이 하다 보면 처음에 내가 그룹은 할 수 있지만 유지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체계적인 교육, 내가 그걸 받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상담을 하면서 나한테 부족한 거를 제대로 채우면서 가고 있는지, 그거는 스폰서 사장님 상담인 거죠. 하이프 같은 경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을 안 하니까 하이프 하는 선생님들마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나 환자 구분하는 게 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할 환자를 하이프를 하거나, 아니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조금 살짝 하다가 말거나 이러니까 인터넷상에서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썰전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말한 전문적인 체계나 트레이닝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조인이 안 돼서 체계적으로 뭔가를 받거나 하지고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뭔가 결과는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은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옳은 것을 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누군가한테는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해도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요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실 거예요. 고난 없고 사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도 터지고 뭐 이런 경험 되게 많잖아요. 아무리 좋은 상황도요. 저도 병원도 해보고 뭐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상황도요. 이거 되게 좋아 요즘에 그 상황이요 5년 이상을 못 갑니다. 이제 사람들 다 본인들의 그런 걸 보면요.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지금까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길어봤자 5년 이상을 못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5년 정도 지나면 또 다른 변화가 오죠. 지금 경기도 보면 우리가 경기 상승이 있고 경기 둔화가 있고 경기 침체가 있고 경기 회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경기 침체로 간다는 게 물가 상승률이 5%잖아요. 그럼 경기가 5% 이상이 돼야지 경기가 상승이거든요. 근데 물가가 5%인데 우리 그 GDP 성장률이 내년이 1.5%뭐 이 정도래요.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지금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이런 시기에 또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누군가의 파트너 그분들은요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 누군가를 만날 때 그냥 그분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 이후에 저희 홍 변사님이 또 병을 또 하나를 또 알았었던 거예요. 이제 유방암을 앓고 그거를 치료를 하느라고 한 2년 정도를 정말 이렇게 그냥 온라인 미팅 정도만 하고 뭔가 다른 걸 못 했었던 것 같는데 살다 보면요 정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거는 그냥 확률적으로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쪽 옆에 보니까요 파워포인트가 안 나와요. 얼굴만 있어요. 그래서 음악 나올 때 박수 치시잖아요. 혼자서 박수 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저쪽에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머리를 좀 다듬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성장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내 사업이 조금 예전보다 좀 약해지거나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이걸 놔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지만 다시 상승할 때를 또 잡기 때문에 시간은 진짜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처음에 의과대학 들어간 게 이제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와서 의사하고 뭐 산부인과 한 것도 한 20년 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메이 제품을 쓰기 시작한 것도 한 17년 된 것 같아요.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2핀입니다. 근데 안 했으면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는 게 다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이 들죠. 누구는
누구는 어떤데. 이게 비교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럼 비참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계속 살면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고, 그쵸? 나는 내 인생, 내 상황에서 그냥 최선이 안 돼? 그러면 현재 가장 최선의 차선책을 찾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 없이 살고 포기하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죠. 조대현 선생님 저 시킬 때 저는 그렇게 경험이 많지도 않으니까 저를 왜 시켜요? 그랬더니 야, 의사가 하면 다 비전 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대근 사장님 가족도 의사잖아요. 왜 후원을 못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사가 아메를 왜 해? 이 정도면 나 살만한데, 뭐, 그리고 아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이 정도면 살만한데 내가 성장하지 못할 때는요, 아씨,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이 차이라고 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 간절함의 주어는요, 꿈이에요. 나는 꿈이 간절한 거죠. 근데 절박함의 주어는 뭐냐면요, 생계예요. 나 지금 생계가 이렇게 절박하지 않은데 내가 왜 아메이를 하지? 의사가 이렇게 절박하거나 생계가 부담되지 않을 때 왜 아메이를 하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황이 절박함인지 아니면 진짜 간절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를 보시면 돼요. 간절함은 꿈이잖아요. 꿈은요, 당장 오늘 내일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간절함을 내가 포커스했다면 지금 당장 내가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내가 뭔가 지금이 안 되고 있거나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상담을 하면서 현재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최선책이 아닌 최선의 차선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쓸 수 있어야 돼, 자기가. 자기가 안 쓰고 아무리 부자라도 자꾸 빼먹기만 하면은 굉장히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들어온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어야지. 계속 지출만 하면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쫓기게 됩니다. 자꾸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평생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정신적으로 그게 여유가 생깁니다. 뭐 적게 벌어도 얼마씩은 들어오니까 그 가만히 있는데 하나씩 빼쓰는 거 보면 이거 정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인격적인 대접을 받으려면은 경제적으로는 쫓기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품위를 지키고, 실제로 세계 5대 건강 향수처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는 보면 노인들이 특징이 노인들이 존경받는 사회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느냐? 노인들이 그냥 뭐 뒷줄에 앉아가지고 야, 뭐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대접을 잘해야 된다. 이런 노인은 우리가 존경하기가 힘듭니다. 돈 버는 노인은 존경합니다. 그냥 앉아서 쓰기만 하고 애들 소일에 벌리는 노인하고는 화폐를 벌어가지고 애들 추석에 설에 그래서 용돈을 한번 줄 수 있는 노인하고는 완전 차이가 납니다. 존경받는 노인이 돼야지 품위를 지키고 그런 노인이라 이제 정말 오래 삽니다. 대체로 저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노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바로 정신 건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부족하면은 정신적으로도 위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 지하철 돈 내고 탑니다. 경로석 쪽으로도 안 가요. 문 쪽에 섭니다. 그래야지 이 애들이 갈등을 안 느끼죠. 내가 이 앞에 서 있으면은 애들이 갈등을 느껴요. 저는 그래서 보기에는 뭐 그렇게 늙어 안 보이거든요. 영감이 몇 살입니까? 비켜줄까 말까 뭐 갈등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고요. 그것도 제 생각의 뭐 차이죠. 네, 이분이 90세입니다. 90세의 이시영 박사, 이분 정신과 의사고요. 예일대학교에서 정신과를 하신 분입니다. 예전에는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은 뭐 다른 뭐 오은영 박사님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노후에는 어떻게 된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안 늙었어. 그러면 그 얘기가 안 와닿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90세이고 90세가 됐을 때 본인이 느낀 말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정말 앞으로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의과대학 나와서 30년 됐을 때 저희 동기들하고 같이 이제 밥 먹었을 때 자리인데 바라는 거는 항상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거잖아요.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렇죠? 그리고 같이 어차피 오래 살 바에는 좀 더 젊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메이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저한테서 아까 Y 아메이 할 때는요. 그냥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또 더 젊게, 더 튼튼하게, 더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아메이를 하는 겁니다. 이시영 박사님 보면은 처음에 나왔었던 웃긴 거기 나왔었던 그 연세든 의사랑 방금 보여드린 영상이랑 보면 저는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시영 박사님처럼 누군가 만나서 이제 그때는 병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아메이 사업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고 있지라고 할 때는 아까 말한 우리가 간절함은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꿈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꿈을 정의하시고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안 하시면 뭐 할 건데요. 그렇죠? 더 좋은 게 있으면 하겠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박함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나 이렇게까지 절박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간절함에 포커스를 하시는 사업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병원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네이버에 지식인 댓글 달잖아요. 이것도 열심히 합니다. 지식인의 댓글에 지금 뭐죠? 은하신. 이제 은하신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본인의 질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변 옆에 아줌마한테 묻지 않고 이제 지식인이라는 게 생겨서 많이들 묻고는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뭔가 질병이 생기거나 할 때는요 당장 가족 중에 의사가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게 좀 잘못하면 잘못된 결정을 한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보면 그냥 질문하는 거 있습니다. 꼭 산부인과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뭐 근종이나 성근증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와서 쓰셔도 좋지만 그냥 일반적인 본인이 물어볼 곳이 없다 하면 저기다가 아메이 가족입니다 하고 쓰시고 밑에다가 뭔가 질문을 쓰면 그러면 저희 실장이 저한테 가져다 줄 겁니다. 아마 보통 그냥 일반적인 간단한 질문들은 그냥 뭐 대부분 그냥 일정 조율하는 거는 대부분 우리 병원 실장이 안내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제가 그냥 제가 아는 범위에 그분한테 도움 될 수 있는 내용은 같은 형제 그룹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고 저뿐만 아니라 홍기현 사장님한테도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제 내용이 적지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